자, 노잼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여러분들의 노잼주 뭐 있나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노잼주가 뭐냐면요, 일단 1번 당연히 기업의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뭐 테마주 이런 건 저는 안 보고 실적에 문제가 없거나 본업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돈 버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 횡보,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거나,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아, 잘 나가다가 왜 떨어져?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노잼주예요. 괜찮은 주식인데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좀 빠지거나, 근데 저는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향후 3개월 내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을 줘요. 여기까지가 있는 주식은 저는 이제 노잼 우량주입니다. 노잼 테마주 말고요, 노잼 우량주입니다. 중소형주 테마주는 조금 따로 이제 다룰게요. 그런 주식은 하루에도 몇십 %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 기준으로 오늘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골라온 대표적인 노잼 탈출 사례. 야, 저 노잼을 제가 왜 좋아하냐? 유튜버들이 많이 안 다루고 전문가들이 많이 안 다루면서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진 주식이 제가 생각했을 땐 노잼 우량주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 같이 사례 보여드릴게요. 9개월 횡보하다가 제 표현을 빌리자면 탈옥했습니다. 탈주,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죠. 오르기 시작할 때 말고 노잼일 때 사놔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엔비디아가 노잼 우량주가 아니고 노잼 우량주 탈출 사례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AMD라는 주식도 12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드디어 탈주했어요. 탈주, 감옥에서, 노잼 감옥에서. 그리고 나이키 9개월 했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나이키 9개월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탈주. 그리고 화이자 한번 장기 차트 보세요. 6년 동안 박스였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시작하면서 화이자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그래서 제가 일명 탈옥주.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뉴스 나올 때 안 사요. 성향이 다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노잼일 때, 사람들이 다 재미없다, 안 오른다 뭐 이럴 때, 그마저도 안 할 때. 오늘은 제가 4개 가져왔습니다. 4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메일 보내주세요. 시원몽키에다가 제 노잼주는 이겁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다뤄볼게요. 같이. 4인방 중에 누가 먼저 탈출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일단 보세요. 디즈니 8개월 횡보 중, 테슬라 이번 주 조금 올랐었는데 7개월 횡보 중, 퀄컴 8개월 횡보 중, TSMC 7개월 횡보 중.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넘어가면 이제 다들 재미없으니까 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냥. 뭔지 아시죠? 못 버텨요. 저는 그런 주식을 이제 줍줍 하는 거죠. 좀 얍삽한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주식은 원래 그 뉴스 안 나올 때, 과열이 없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전 마진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노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과열이 빠져 있고 지금 본업들의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점점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후보 디즈니 형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요걸 발표했어요. 여기 보시나요? 디즈니가 2012년쯤에 루카스필름 인수한 거 아시죠? 스타워즈 가지고 있는 루카스필름. 그 디즈니가 요번 주에 스타워즈 호텔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컨셉 사진이지만 이렇게 생긴 호텔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객실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아, 보면서 저는 진짜 디즈니는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상상을 현실로 이룰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실제로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 봐야겠지만 이렇게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호텔 객실을 만드는 거죠. 테마파크에 이제 가면. 전 보면서 진짜 진짜 가보고 싶다. 캘리포니아인가? 어디 이제 한다는데, 미국 디즈니랜드에. 어쨌든 여기 이제 책임자가 이거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다. 방문객들이 우주선 같은 컨셉의 배에서 스타워즈 판타지를 체험하는 2박 휴가 경험이다 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재밌는 게 일반 호텔하고 다른 게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입장해요. 왜냐면 우주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2박이니까 동시에 다 같이 입장해서 마치 우주선 탑승하듯이 그 다음에 2박 자고 다시 나간대요. 이런 컨셉도 나름 이제 우주선처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객실도 마치 우리 영화에서 보는 우주선 선실처럼, 여행업계의 어떤 업체도 이 정도의 실사, 몰입형 시도를 한 기업이 없다. 그러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2박 체험이 4인 기준 약 6,000불이래요. 한 6,700만 원? 이거보다 더 비쌀 가능성도 높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2박 하고 오면 6,700만 원.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콘서트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가격이겠죠. 식사도 포함이고, 네, 체험도 포함하고. 사놓은 IP 컨텐츠가 많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끝이 없지 않을까요? 네. 비싸게 불러도 돈 많으신 분들은 오지 않을까요? 가족들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 시국이 아니고 2022년 오픈입니다. 아직 계획만 발표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짓기 시작해야죠. 미래를 보고 달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연간 회원권 재판매 시작했습니다. 연간 회원권 재판매. 이제 리오프닝이죠, 진짜로. 이제 작년에 연간 회원권 판매 중지했다가 재판매 시작했고, 참고로 디즈니 인력 10만 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작년에 5, 6만 명, 7만 명 가까이 해고하거나 강제 휴가 보냈었죠. 지금 빠르게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디즈니가 슬슬 실적이 돌아온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어요. 참고로
디즈니가 8월 12일 날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는 지연이 좀 됐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이 살아있으니까 리오프닝, 영화 테마파크 쪽이 살아나면 8개월 횡보분을 만회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당도 컷하고 지금 미래 먹거리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길 좀 기대해야겠죠. 다음 테슬라, 지난주에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8월 19일 날 AI 데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고속 성장주들은 이런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 전에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하반기에도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서명했죠. 바이든이. 여기 보시면은 포드, GM, 스텔란티스, 미국의 자동차 빅3 경영진들 싹 모아놓고 또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 협회장까지 불러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50% 끌어올려라. 현대차도 이제 뭐 지지한다.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지금 서명을 했어요. 이번 주에. 아주 극단적이죠. 요즘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죽하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기차 아니면 명함 내밀기 힘들겠네. 앞으로 전기차 육성시켜서 중국 따돌리겠다. 사실 이게 큰 목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까지 늘리겠다. 이런 어떤 퍼포먼스기도 한데 보시면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에 백악관에서 빅3 경영진들하고 다 모아놓고 현재 전기차 비중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와 여러분들 2030년까지 10년도 안 남았지 않아요? 2030년까지 50% 의무화 행정명령 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 국가 내 비중이 미국은 2%, 3%밖에 안 되고 노르웨이 75%, 스웨덴 32% 아무튼 이런데 여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려면 밀어주겠다 이거죠. 갑자기 기업들이 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불러놓고 온 힘을 모아서 전기차 육성시키자. 중국 떼돌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말이 되냐? 전기차 지금 3%인데 10년 안에 이걸 어떻게 50%까지 올려? 말도 안 돼.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언론에서 보니까 현실적으로라도 20-30% 이상은 육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이거는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든이 이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 소형 트럭 절반이 아예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인프라까지 확장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사실상 밀어준다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다 따라붙죠. BMW, 포드, 혼다, 폭스바겐, 볼보 등의 자동차 회사들, 뭐 현대차도 포함입니다. 전부 다 지지한다. 이걸 따라 맞추겠다. 뭐 안 따라가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자동차 못 파니까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회장 또 이날 참석해서 지지 성명 발표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테슬라만 초청 못 받았거든요. 다만 미국 전기차 업계 선두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은 초청받지 못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테슬라가 제외된 거는 머스크 회장의 반노조 성향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요. 빅3가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이런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런 빅3들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이든이 불러놓고 우리가 너희들 밀어줄게 하면은 고용자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잖아요. 노동자분들의 노조들의 지지도 얻는 거죠. 그래서 전미 자동차 노조 회장도 같이 참석을 꼭 한 거죠. 근데 테슬라는 노조 그런 것들 좀 인력 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빅3처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제조업도 살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빅3 위주로 좀 챙겼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트위터를 직접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하면 나인데 왜 안 불러주는지 이상하구만 이렇게 올리기도 했죠. 실제로. 그리고 제가 더 웃겼던 게 CNBC에서 그날 바로 이 교통부 장관을 불렀거든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교통부 장관한테. 아니 미국에서 전기차 하면 테슬라인데 왜 테슬라 CEO는 안 부르고 쏙 빼놓고 나머지만 불러? 그랬더니 교통부 장관이 실제로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고. 약간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사실은 교통부 장관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노조 때문인데 어떻게 이제 뭐 말하겠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말 못한다. 이렇게 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떤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GM하고 포드도 주가 하락했다가 이 정책 발표하면서 같이 다 올랐거든요.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만 여기선 대표적으로 꼽았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산 자동차들의 엄청난 전환점이고 미국이 밀어주고 육성해주니까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성장성까지 갖춘 건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좀 좋아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은 다 올랐습니다. 이번 주 맞죠?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앨범알 이런 기업들 이번에 신고가. 그래서 여기 테슬라도 7개월 행보 중인데 미국의 전폭적인 전기차 지지 정책과 더불어서 하반기 원래 잘하던 본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8월 19일 날 AI데이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도 발표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주주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버말이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리튬 이런 거 만드는 채구라는 회사도 이번 주에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노잼인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TSMC 먼저 할게요. TSMC 7개월째 횡보 중입니다. TSMC 이번 주에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주문하려면 줄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 제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TSMC가 참고로 반도체 전 세계 생산하는 물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 수요 폭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나 이겨라 전략. 어떤 반도체 기업이 이기든 생산하는 기업은 유리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대만의 TSMC, 미국에 상장돼 있죠. 3나노 이런 건 최신형 반도체라 보시면 돼요. 최신형 반도체 주문도 꽉 찼다. 생산시설 풀가동한다. 이거 주주로서 풀가동한다는 말 보면 되게 든든해요. 풀가동. 납품 목표량을 올렸다. 너무 잘 나가니까 줄을 서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거의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뭐 이런 말 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최근에도 말한 적 있지만 TSMC는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공장 신설 검토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할인 혜택 취소할 거다. 이제 더 이상 요금 안 깎아줄 거야. 반도체 어차피 주문한 사람 많거든 하면서 이제 할인 같은 거 없어. 새로 주문하려면, 추가 반도체 주문하려면 일반 주문보다 높아. 그래도 자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곧 수익률 상승이잖아요. 마진 상승. 나쁠 게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노잼으로 있는데 걱정할 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뭐 키워드는 반도체 수요 폭증은 이어진다. 그리고 내년부터 가격 할인 종료되면 마진도 높아진다. 수익성도 좋아진다. 마치 화이자가 백신 가격 인상하듯이.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월 애플 신제품 발표 예정이죠. 거기서 퀄컴은 애플 신제품 발표할 때 같이 따라오르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지금 9월에 애플 5G 신제품 발표될 때 그 전이나 그럴 때 스물스물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잼 탈출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애플에서 5G 폰 잘 내놔가지고 잘 팔린다는 소리 들리면 쭉쭉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노잼주 4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시원몽키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재밌는 거 소개도 하고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마존도 노잼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또 봐서 제가 아마존도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